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임 로컬푸드재단 이종한 센터장님은 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이자 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과는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증언 및 진술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문상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의 대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2항 예외 규정에는 직무 수행 대체가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이종한 센터장님의 증인 진술을 승인하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됨이 없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한 센터장님의 증인 진술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로컬푸드재단 센터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로컬푸드재단 센터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여기는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재단 센터장 이종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 이미섭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제239회 평택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에서 5페이지 일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먹을 권리 보장과 도농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증대, 지역 균형 발전, 공공급식 기반 조성, 지역 먹거리 공공망 확충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은 총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2023년 2월 17일 팀명 변경과 업무를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의 예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금은 평택시 출자 금액 1,000만 원이며 올해 최초 출연금 예산 총액은 16억 900,000만 원입니다. 자료제 출시 확정이 안 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달의 임시직매장 사업 추가 등으로 추경 심의를 진행했고 평택시의회 추경 승인으로 인하여 3억 4천여만 원의 추경이 확정되어 현재 2023년 총 운영 예산은 19억 5,020만 7천 원입니다. 시설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로컬푸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정관에 의해 평택시와 위탁 협약 체결을 했다는 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성면 수선이 84-2번지 농업 생태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3,580제곱미터, 연면적 2,288제곱미터로 직매장, 사무실, 교육장, 실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에서 9페이지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4월 말 기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로컬푸드 소비 촉진은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336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총 29회 진행하여 6,9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 8회 진행하여 3,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도농교류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 판매 운영입니다. 다른 대면 직거래 방식이 아닌 비대면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확보하고 농가는 직접 판매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전자상거래 방식입니다. 전년도에 진행하던 공동구매 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올해부터 개편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공동구매 사업을 총 4회 진행하여 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2월부터 4월까지 월별로 실시하여 총 1,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면제, 배송료 지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온라인 특별 판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입니다. 판매되는 모든 로컬푸드는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상품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로컬푸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전년에 총 1,042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 436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년까지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량이 급증하여 올해부터는 용역검사를 추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검사를 통해 시민분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로컬푸드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생산자 역량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목적으로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납품 농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납품 농가가 아니더라도 희망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의 이해와 농약 안전성 허용 검사 PLS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타지역 로컬푸드 사례 및 농산물 유통 구조의 설명은 물론 로컬푸드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8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11회 진행에 수료 인원 299명이었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 4회 진행 수료 인원은 197명입니다. 향후 교육시간 변경 및 한시적 일정 추가를 통한 농가의 편의를 증진하고 생산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교육은 농가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각종 질의응답 등 생산자와 재단 간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획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570만 1,000원입니다. 현재 농가 조직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생산 농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83농가를 방문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작부 체제를 수립하여 안정적 로컬푸드 생산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 기획 생산을 통해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로컬푸드 품목 수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체험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지 방문 체험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총 3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1회 진행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35명이 체험을 완료하였습니다. 1인당 체험비는 2만 5천 원입니다. 향후 6월과 10월에 수학체험, 음식 만들기, 로컬푸드 장보기, 전통마을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농촌 체험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의 소중함,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총 15회의 체험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전년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총 13회 진행하여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 올해 5회 진행하여 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 대상인 아동뿐만 아니라 실질 구매력이 있는 성인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영역 확대를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로컬푸드 명절 선물 세트 판촉 사업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 세트 구성을 통한 대량 판매를 추진하여 로컬푸드 소비 판매 촉진은 물론 로컬푸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년에 2천여 건의 배송을 진행하여 6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설날에는 863건의 배송을 진행하여 3,09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석 명절 선물 세트 판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및 2023년 4월 말 기준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지연 및 불허가 처리 내역, 21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 22페이지 다수인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23페이지 용역비 현황, 24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 2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 26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28페이지 사고 2월, 명시 2월, 계속비 2월 내역, 29에서 31페이지 공사 용역사업 지역업체 참여 현황, 32에서 33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익계약 현황, 34에서 36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 39페이지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수익사업 부분 총 매출은 9억 9,300만 원, 급식 및 꾸러기 사업 등 대행사업 수익 1억 5,1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등 보조금 수익 1,400만 원, 평택시 출연금 수익 11억 3,900만 원, 기타 수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상품 매입비로 9억 1,200만 원이며 재단 인건비 5억 8,600만 원, 물건비 운영 비용비로 3억 9,900만 원, 목적 사업비 등 사업비 2억 7,300만 원, 자단 취득비 1천만 원 등 총 21억 8,500만 원입니다. 2023년은 4월 기준으로 세입은 평택시 출연금 12억 5,200만 원, 재단 수익 사업 매출액은 4억 원 등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2023년 세출은 상품 매입비, 농가 및 업체 정산금으로 3억 5,700만 원, 재단 인건비는 1억 9천만 원, 물건비 1억 3천만 원, 목적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총 7억 1천만 원입니다. 41페이지에 42페이지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4일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5성점은 현재 247.2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매장 외에 소포장실, 하역장 등의 시설을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1층에 갖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총 판매 금액은 8억 9,697만 8천 원이며 4월 말 기준 올해 판매 금액은 3억 6,064만 5천 원입니다.
올해 4월 중순경부터 공공청산회 로컬푸드 판매대 운영을 진행하여 평택시청 1,500여만 원, 송탄 출장소 400여만 원, 총 1,900여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도 직매장에 물품을 출하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960여만 원, 올해 4월 말 기준 6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납품 물품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도 도비와 시비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그 이종환 대사장님께서는 8대 의회에 활동을 하셨죠? 네. 4년 동안 하신 거죠? 네. 오늘 그 8대 시의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오늘은 그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그 센터장으로서에 대한 신분으로 우리 그 행정감사에 참석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뭐 첫 번째는 우리 소라메 의원님은 이제 오늘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인데 그렇죠? 다른 분들은 좀 되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꼭 친정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그 행정감사가 있었어요. 그 유통과 그 과장님께서 센터장님 대신 그 많은 그 의원님들의 그 질의를 받고 나가셨는데 그거 다 보셨죠? 화면으로.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평택시 농산물에 대한 중소농 그 농업인에 대한 판매 시설로 그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로컬푸드 재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그 매장 운영 뭐 우리 차장 팀장님이시구나. 팀장님들이 뭐 그동안 뭐 공석 센터장님 공석으로 인한 우리 센터장 팀장님들 세 분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 이종환 센터장님에 대한 그 로컬푸드 재단 운영에 앞으로 그 각오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3월 1일부로 이제 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저희 이제 시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이제 알다시피 저 오성이라고 하는 논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다고 또 마트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만약에 시의 세금을 가지고 마트라고 운영한다면 마트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판매하려고 하면 쉽게 시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시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건들이라는 게 처음에 질 때부터 그 오성면이라는 논 가운데 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좀 저는 와서 생각한 게 시민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초대장도 보내드리겠지만 저희가 19일 날 이제 배달의점을 좀 개장하면서 그걸 실험 삼아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신도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좀 매장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이제 저희가 사실 1년이면 이제 올해부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농약 검사도 9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와서 보면 농업인들이 매일 찾아오시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추 1,000원짜리 한 10개 가져오면 품값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들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확대를 시켜서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더 나가서 1,000만 원까지 팔아줄 수 있게 매장을 확대해 나가서 농업인들한테 어째 수익 보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저게 된다고 치면 저희가 다른 시들 가까운 아산이나 천안도 현재 공공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들이.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도 초등학교는 지금 경기도 농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우리가 이제 재단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더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단이 좀 더 확대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농업에도 종사를 여적하셨고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고 그 농업 평택시에서 농사를 지시는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그 접했으리라 좀 예상이 되고요.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락동 시장이나 아니면 뭐 천안 농수산물 시장이나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대형 그 도매 시장의 그 납품에서 경락을 받으려면은 사실 상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만한 그 단가 농민들의 투자한 대한 그 노력의 대가의 어떤 상품 가격을 받으려면은 굉장한 그 심려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유통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사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엄청 힘들잖아요. 농사 짓기가. 또 뭐 자연적인 재난 피해라든지 뭐 그런 관계로 또 농작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럴 때는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저도 그동안 제가 이제 1년 돼갑니다. 저도 이제 그 평택 농협의 농협 감사 를 좀 역임했었고 저도 또 이제 뭐 농사를 많이 이제 접해왔었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어쨌든 뭐 로컬푸드 재단에 지금 출연금을 지원을 해가면서 농민들에 대한 그 생산 제품을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잘 그 모시고 우리 또 로컬푸드의 직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잘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좀 매출이 증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유치가 되게끔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 급식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평택시에서 슈퍼 운영에 대한 뭐 이런 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 급식에 지금 무상급식으로 해서 전액도 지원을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그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제공을 해서 급식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그 좋은 그 수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영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청 측과 이렇게 좀 영업을 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교육 산하기관 학교들이 우리 평택시 농산물을 이렇게 전액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지금 뭐 LG전자, 뭐 또 지금 우리 송탄동 그 산업단지에 브레이시티 산업단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서부 쪽에 평택항 쪽에 평택 그 공단 쪽에도 굉장히 그 산업체가 많이 그 들어와 있는데 우리 평택의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제품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단가 문제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노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야채 종류 이런 부분, 과일 종류 이런 부분이 다 이 매칭이 돼서 우리 기업체 평택시에 세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체까지 구내식당까지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센터장님께서. 사실 뭐 영업이라는 게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이제 평택시에도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물류비라든지 납품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근데 제품은 안전성이 있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농약 검출에 대한 잔류 농약 검출에 대한 그런 경비도 연간 9천만 원씩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평택 시민이 안전하게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항상 들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항상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꾸려 나갔으면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사실 그 판매하기는 제일 쉬워요, 사실. 근데 우리 센터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4대 농협이 지금 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농업 중앙회에 대한 그런 그 개통계약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이 사실 농협의 4대 농협의 하나로마트 매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개통계약이라는 게 있어가기 때문에 구매 개통계약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워낙 뭐 이종환 우리 센터장님이 활동력이 좀 왕성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시면은 우리 하나로마트까지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개통계약으로 중앙에서 단체로다가 우리가 탑차로 이용해서 다 그 매장에 갔다가 그 물건을 깔아 주니까 사실 뭐 단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4대 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 좀 관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우리 매장 로컬푸드 매장의 판매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셔도 단체 급식에 대해서 어떤 납품의 경로를 확보하시면은 큰 그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평택에서 농사를 종사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그런 판매 전략도 많이 걱정이 안 되시게끔 우리가 센터장님이 좀 짐을 짊어졌으면 좋겠고요. 평택 쌀 판매, 슈퍼우닝에 대한 브랜드, 그 야채 과일 판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영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3월달에 취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련된 뭐 행사라던가 사업하는 걸 봐서 느꼈을 때는 부임하시고 매우 센터장님 이제 지휘하에 로컬푸드 전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좀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직거래 장터도 뭐 운영하시고 또 답보 상태였던 이제 좀 로컬푸드 센터가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로컬푸드가 평택시 로컬푸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 보면은 이제 좀 다양성에서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에서도 뭐 이제 오픈하셨고 이제 뭐 행사 지역에 있는 행사에서도 이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2월달에 그 반려견 그
반려견 푸드도 이제 오성점에 이제 입점했어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아까도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에도 그 반려견 문화교실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참여하십니까? 직거래 장터에는 오늘 참여 계획은 없고요. 네. 이게 직거래 장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거래 장터는 이제 저희가 장소만 해주면 농업인 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하루에 뭐 10만 원 팔아 갖고는 말 그대로 품값도 안 되는 형태가 또 그 시간에 차라리 저기 하우스에서 일해서 생산을 더 높이는 게 낫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요새 같은 때는 품목도 많지 않고 판매량이 적은 데들은 실제로 이제 직거래 장터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요새는 좀 저기 하고 가을 같이 좀 큰 규모의 저기들에 좀 많이들 참여하게 돼서 이번에는 참여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로컬 푸드가 이제 다양성을 이제 또 구비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문제점도 목표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소비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로컬 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려동물 같은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로컬 푸드를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 직거래 장터에서 뭐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라도 그런 전문 판매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정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특별 판매로 넘어가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단 온라인 쇼핑몰이 정확히 ptfarm.kr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오피셜로는 이 그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검색 사이트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주소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ptbook.kr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빙이라든가 다음 이제 구글 쪽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 ptfood.kr 그리고 그 예전 주소인 이제 ptfood.cafe24.com 그리고 ptfood2.cafe24.com 이렇게 지금 총 5개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링크를 하면은 연결되는 거는 맞긴 하고 지금 ptfood는 예전 도메인이니까 지금 막아 놓은 거는 제가 확인은 했는데 이게 검색을 했을 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혼란이 될 수가 있다. 도메인은 확실히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찾아보셔가지고요 통합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면 이제 그 슈퍼오닝 쪽의 섹션에서 이제 평택팜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눌렀을 때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좀 어떻게 한번 볼까라고 이제 클릭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뭐야 이 사이트는 폐쇄를 한 건가 아니면은 운영을 안 하는 건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딱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메인으로 통합을 해주셔야 앞으로도 다른 분 또 다음에 이용을 할 때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는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요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도메인도 그렇고 딱 점검하고요. 또 품목도 좀 다양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아마 작년에 이제 행감 때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이 도메인은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용 실적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문제가 뭘까?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 보여지는 그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는 그 것이 로컬 푸드 센터에서 로컬 푸드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한 번 더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 정보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형 그런 커머스 같은 거는 이용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구례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스토어로 바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종류도 많은 것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거는 진짜 쇼핑몰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그 전자페이 하는 것도 그게 다 연동이 돼가지고 페이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데도 뭐 카드뿐만이 아니고 이런 앞으로의 결제 수단인 그런 이제 페이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구례군 로컬푸드 그 네이버 스토어에 가보면은 이용객들이 많아요. 일단 관심 고객 등록된 것만 2,000명이 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문 횟수도 지금 17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웹사이트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미래를 볼 때 운영 실적이 나아지질 않거나 이럴 경우를 또 대비를 해서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기업의 힘을 또 빌려서 이게 네이버 스토어에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이제 요리 만들기 체험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원래 기존 아동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서 성인으로 이제 참여 대상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뭐 시행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요리 만들기 체험 현재 시행을 2회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한 1회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일반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뭐 시행을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더 참여를 하였을 때 이제 소비나 이제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로컬 푸드가 당연히 사용이 많이 되겠고 그것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주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 의원입니다. 일단 이종환 전 시의원님 센터장 취임을 좀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농업 쪽에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로컬푸드 재단을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재단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정치인들이 그 재단을 맡은 후로 여러 가지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는 아마 8대 때 아마 우리 의원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그 농업의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그러는데 지금 임기만이라도 우리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써서 로컬푸드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센터장 취임하게 된 뭐 간단하게 좀 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큰 틀에서만.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우리 8대 때도 같이 우리 부회장님 같이 해주셔서 늘 같이 고민했었지만 뭐 저희가 센터장으로 사실 이렇게 이제 전 의원이 오는 경우는 이제 처음 우리도 지금 시도인데 저도 여기 오게 된 게 뭐 다른 거보다도 뭐 지금 뭐 재단 이사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도 센터장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저기 오게 된 결심했던 것들은 농업에 대한 애정도 크고요. 저도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저희 8대 때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그 걸음마가 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서 또 농업에 대한 애정도 많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임기라는 게 있으니 그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쉽게 뭐 재단이 커가는 것보다 농업인들이 좀 더 행복한 세상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소중한 일이라 생각해서 왔고요. 좀 많이 좀 의원님들이 많은 좀 협조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뭐 농업에 대한 그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재단이 회계 처리가 지금 그 단식부기로 합니까? 복식부기로 합니까? 회계 처리. 네, 저희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하고 쉽게 말하면 자본하고를 합쳐서 이제 같이 자산으로 잡아주는데 뭐 제가 보니까 자본이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억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비금융 부채가 1억 6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비금융 부채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자산이 지금 한 대략 19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비금융 부채가 1억 6천 정도가 잡혀 있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시죠. 예? 농가에 줘야 될 저희는 원래 부채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농가에 이제 정산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달이 이제 한 달에 2번씩 농가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제 정상금이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뭐 비금융 부채로 해가지고 예, 예. 1억 6천 정도가 지금 잡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예. 거예요. 예비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서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니까 최근 6년간 봤더니 그 2020년도에는 대략 한 3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예비비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예비비를 쓰질 않았고 2021년도에는 12억 정도, 12억 5천 정도 정도를 했는데 예비비를 쓴 게 120만 원 정도. 2022년도 한 15억 9천 정도인데 630만 원 정도 대략. 2023년도는 뭐 지금 본 예산이군요, 본 예산. 예비비가 지금 그럼 잡힌 게 제가 조금 그 쓴 걸 잘못 봤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지금 없었던 거고 2021년도가 예비비가 120만 원을 잡았고 2022년도가 예산이 한 15억 9천 정도인데 6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23년도가 한 16억 정도 본 예산에서 지금 대략 그 잡았는데 지금 잡힌 게 8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그 원인이 있나요? 몇백만 원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쓸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액수 잡힌 걸 보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예비비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통상 1% 내외에서 이제 혹시 모를 뭐 인건비성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지까지는 뭐 그렇게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의 그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예산에서 잡는 뭐 예산들을 가지고 사업을 평상시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예비비로 이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감사 등 시정 조치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7월 12일 날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지연에 따른 재단 경고 처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설명. 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1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지연에 따른 재단 경고 처분으로 2022년 7월 12일 날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예? 작년도 예, 예. 7월.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이 이제 저희 이제 재단 직원의 이제 좀 미숙함도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해킹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다 날아가고 하는 바람에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자료 찾아서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 그렇게. 앞으로 예, 이제 그런 사안들이 예.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를 해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저 와보니까 이게 다른 재단들이나 이렇게 저기들이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 기획팀도 딱 체계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2살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회계 처리하는 저기들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이제 올해도 조금 늦어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예 TF팀을 꾸려서 요게 이제 결산도 이제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중간 결산 한번 보고 연말 결산 보고해서 최대한 이제 이 감사를 빨리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느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시스템들이 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또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는 거니까 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재단의 역할, 그다음에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 의원님들이나 외부 시각에서 이제 보는 것은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푸드 재단에 들어가는 전체 시에서 투여하는 세금들 대비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 그 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수익이라는 게 얼마 정도인가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보는데 대부분 그 로컬푸드 매장들이 그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해야만이 되고 그래야만이 또 생산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생산자들이 또 많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또 로컬푸드 재단 임직원들의 몫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성 매장 같은 경우 지금 매출 대비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냥 그 재단에 있는 임직원들 어떤 운영비 빼고 순수한 그 오성 로컬푸드 그 매장에서의 그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또 그쪽에서 일하시는 또 인건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생산자분들한테 줘야 되는 또 그 돈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운영비들을 또 다 빼고 나면 우리가 매출에서 빼다 보면 이제 수익이 남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수익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출연금 말고는 매장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이제 그렇죠. 쉽게 이제 마진이라 해서 예, 뭐 한 예, 예. 일반 저기들 알아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 하나로마트까지만 해도 거의 25에 30%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2%, 공산품 15% 받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높다고 얘기하셔서 자꾸 낮춰달라고 농업인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수익을 낸다는 거는 결국 이제 수수료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높이면 그만큼 농업인들이 지금도 같은 게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 뭐 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낮춰주지 못할 망정 높인다고 그러면 그 원성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그 이제 매장에 이제 4명이 근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8억 정도의 그 매출액을 올려서 저희가 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 빼니까 한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매장에 있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제 기간제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원가를 주시고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쉽게 상추 하나에 1,000원 받아갖고 수수료 120원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로컬푸드의 운영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공공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트라고 치면은 그거는 거기서 수익을 내서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공재로 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희가 소득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제가 말하는 이제 네. 그 수익 구조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까 마냥 뭐 수수료에 의해서 많이 올려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매출이 또 많다 보면 수익이 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로컬푸드들 매장들에 이렇게 보면 그 매출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수수료가 적더라도 또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제품들을 많이 팔아줘야 돼요. 거기서 많이 소화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뭐 우리가 취지 본래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농민들의 어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게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래서 많이 또 그 매출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런 구조가 좀 아직은 정착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산자 지금 거기다가 제품 넣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입니까? 현재 이제 저희 5성 매장만 한 100여 명 되시고요. 그렇죠. 예, 전체 다 하면은 뭐 한 300여. 네, 저희 이제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뭐 100여 명이 즉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로컬푸드 재단의 어떤 그 특성을 생각하면 많은 생산자분들이 들어와서 예. 제품을 넣고 그것들이 또 활성화가 되고 예. 물론 그 판매하는 거는 뭐 매장에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온라인도 있을 수도 있고 직접 또 다른 데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직거래식 마냥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는 역할들이 여기 계신 임직원들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생산자분들이 좀 많이 좀 그 자기들이 생산한 그 제품들을 로컬 푸드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 가운데다가 줘놓고선 거기 조금 팔면 이게 뭐가 어렵냐면 저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농업인들이 힘들게 갖고 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3, 4 있으면 가져가셔야 돼. 그거를 폐기하거나 힘들게 갖고 와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배달의점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쪽에다 갖다가 팔면 팔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매장 늘려가고요. 또 저희가 학교급식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최소한 오늘 이제 춘천에서 이제 벤치마킹에 오셨는데 춘천은 한 학교급식을 통해서 200억 이상의 저기 농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다양하게 가지고 학교급식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매출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거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좀 땡겨다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들을 심야에 공급하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한 2, 300억 정도 늘어나서 지역에 있는 참여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또 햇생을 하는 농민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신 임직원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단순 구조로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매장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또 임직원분들에 대한 운영비 예. 이런 것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다른데 활성화되어 있는 그 로컬푸드 재단도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맞는 것들은 또 받아들여서 예. 앞으로 좀 그런 활로 개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 우리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그 수익 증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또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싱싱한 또 먹거리를 또 먹고 그런 구조로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뭐 센터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역할은 좀 해주셔야 된다. 아까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이 보면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항상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종환 저기 전 의원님이시면서도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분명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동안만큼은 그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 로컬 푸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센터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발간된 평택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어요? 이런 한번 찍어서 가셔도 됩니다.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평택시 관할 그 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정량적, 정성적 이렇게 합산 평가를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비교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2021년도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82점, 복지재단 83점, 국제교류재단 90.1, 문화재단 85.9, 로컬푸드재단이 71.5, 제일 낮은 평가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직 태동한 지가 썩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제 문화재단하고 사실 뭐 비슷하긴 한데 그 동안에 조금 내용도 좀 로컬푸드재단 내에 일부 내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평가 내용에 이제 미흡사항, 뭐 우수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정확한 그 사업 목표가 잘 설정이 계량적 설정이 잘 되어 있다라는 뭐 우수 평가도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일단 다른 재단에 비해서 직급 체계가 한 단계 아래이다. 그래서 좀 이제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가 좀 있더라라는 사항 하나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뭐 계속 이제 크기 때문에 매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규직 전환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계약직보다는 그런 좀 미흡사항 지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직매장 수수료 등 자체 사업 수익 및 대행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무 성과가 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역할 범위 명확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핵심적 사업 영역, 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공공급식 사업이라든지 직매장 활성화 사업, 인터넷 쇼핑몰 등 이것을 이제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적정 인력, 예산, 시설, 장비, 재단 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자원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바로 언급을 했었던 이야기가 다 여기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영 평가서는 한 번쯤은 센터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내후년도의 경영 평가에서는 평택시 재단 중에서 탁월한 역량을 좀 발휘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 지적을 좀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좀 강하게 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일단 그 재단의 이제 운영이 좀 부실하다,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제 좀 매출 자체도 적고 관심도 별로 없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해서 좀 앞에 계신 이제 팀장님께서
금년 초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봅니다. 온라인 쇼핑 판매가 그 정도 가지고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라고 판단을 하시고 특별 판매로 이제 돌려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성과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목의 다양성 같은 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유통과에 좀 질의를 했었는데 직매장 관리를 네 군데를 지금 다 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직접은 거는 예, 안 하시나요? 직접 직매장이고요. 이제 거기 직접 직매장만 샵앤샵이나 이렇게 이제 송타는 이제 거기 자체적으로 농협이 운영하니까 점검만 저희가 시적으로 점검은 하시죠. 예, 같이 문제가 없나 하는 것들 좀 가서 보고요. 그 직매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위탁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농협에서 이제 샵앤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송탄에 있는 이축 매장은 이제 송탄 농협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손아명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농협이 사실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적 팔아주면 수익을 내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금융사업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는 이제 금융사업의 주가 되고 농산물 팔아주는 게 이제 부가 돼 버리면서 하나로마트 형태로 해서 이제 농협 유통 태워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하고 심지어 이제 생산 농업인들의 제일 큰 민원은 뭐냐면 쉽게 이제 샵앤샵에다가 이제 딸기를 지금 농업인들이 판매한 거를 갖다 놓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새로나 농업 유통 태워가지고 신선한 그냥 참외를 갖다 옆에 놓는 거예요. 가격 저렴하게. 그럼 누가 와서 딸기 사요? 안 사지. 참외 사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산물은 소외되고 자꾸 품목 줄어들고 가보면 맨날 반품 당하니까 이제 품목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는 좀 매출액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를 좀 늘려가지고 직영을 통해서 품목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생산들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좀 전에부터 실시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로컬푸드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직영 형태로 다 자꾸 좀 전환을 하고 또 이제 직영 형태로 해서 매장들을 좀 확대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농민 생산품에 대해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공성을 강화를 하다 보면 자칫 이제 그 매출에 또 악영향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고 일단 뭐 장소, 가격, 품목 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 공공성이 그 매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업성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이충직 매장 같은 경우에 매출이 2022년도에 19억 5천만 원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63억이었더라고요. 이거를 아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아는 거지 직매장 매출을 계속 우리가 이런 자료를 종합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도 전부 19억 5천만 원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성에 있는 상품이 19억 5천이었고 나머지 63억 마이너스 19억 5천만 원 하면 뭐 한 3, 4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업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이충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플러스 상업성이 합쳐져서 매출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면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민분들은 그야말로 농민 정상금만 받은 거죠. 12% 띄워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돌아가시면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직매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 2위가 뭔가를 봤더니 술이에요. 과연 전국의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봐도 소주 맥주 파는 데는 없거든요. 뭐냐면 중심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돼야 돼. 공산품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생산한 것들을 판매해주는 이런 역할이 가야지. 사실 저는 공공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면서 마트와 같이 똑같이 운영한다고 치면 시민들이 당장 마트 운영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도 달라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우리도 건물 줘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공공성을 갖지 않으면 로컬푸드 재단이나 매장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켜가면서 또 나름대로 어쨌든 좀 스스로 쓸 수 있는 이런 자립성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뭐좀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공공성 플러스 기본적인 상업성은 있어야 네, 오히려 더 공공성이 더 부각이 될 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저기 의원님 말씀한 중에 저희가 사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고도 받고 저도 자세히 들어봤는데 저희가 좀 제가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 와서부터 이제 뭐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매장도 늘려가고 있고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직급 체계가 와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단보다 한 단계 낮는 거예요. 어느 재단은 보다 낮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저희가 포천이나 이런 조그마한 중소도시를 보니까 거기보다도 한 단계 낮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천안도 그렇고 몇 군데들이 재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직원들은 다 집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디 가면은 10원이라도 더 주면 글로 가려고 하지. 사실 이게 재단이나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급 체계는 나는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내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소재단과 같이 그 정도 체계는 해서 해야만이 사실 인력 유출을 막지 사실 사람 하나 키워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비정규직이 구직에 이제 한 5-6명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제 새로 매장할 때도 거의 4명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자꾸 더 늘어나는데 사실은 고용의 안정이나 나름대로 지역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진화될수록 고용의 안정은 사실 공공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가실 때 이거 갖고 가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쉬고 하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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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종환 전 위원장님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진짜 농민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8대 때 하반기 때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이 말을 맞대고 열심히 우리가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로컬푸드 재단의 센터장님을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예, 앞으로 로컬푸드 재단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 판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작년 2022년도 겨울 행감 때도 문제가 이야기가 됐고 이윤아 의원께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물건의 다양성도 없었고 이제 이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한번 좀 검색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줘 보세요. 왜 안 나와요? 예열이 안 돼서 그래.
우리 진짜 그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모니터 이렇게 볼 수 있겠군이 좀 우리 저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럴게요. 제가 그 온라인을 살펴본 결과 우리 지금 여기 그 10페이지에 보니까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 판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산이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은 500만 원인데 이게 그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뭐 700만 원의 그 매출을 이제 저기 냈는데요. 이게 농가가 네 농가뿐이 안 돼요. 그 메론이 뭐 3개 품목이고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 4분기 중에서 1분기 정도의 매출이 1천만 원 그 4개 농가가 3개 품목의 배를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소득을 좀 매출을 좀 창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 면제 및 배송비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변화 모색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후에 케이크하고 김치꽃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할 예정이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케이크도 예. 이번에 5월달 했어요. 했어요? 네, 특별 판매 형태로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지 뭐예요. 특별 판매라는 거 하고 예.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통합을 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여기 거죠. 그 사업 기간 연장해서 이제 판매 품목을 뭐 7, 8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다양하게 이게 참여 품목을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메론, 수박, 뭐 사과, 햅쌀, 뭐 떡케이크 뭐 여기에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온라인 그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의원님 보면 저희가 특별 판매라 해서 이제 이벤트 형태로 딱 하나 올리는 거고요. 예. 나머지 쌀이나 다양한 품목들이 또 있어요 옆에.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특별히 거의 5월달에 이제 케이크 형태나 꽃바구니 같은 걸 하면은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더 판매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그 판매 그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네. 첫 번째 온라인으로 만나는 평택 로컬푸드라는 그런 지금 저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문구가 있고 또 시민에게 건강을 농업인에게는 행복을 그리고 또 건강한 깨끗한 공정한 우리 먹거리 제공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딱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역시 농부의 딸이었고 예. 농업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농업 발전을 기하는 데는 저도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싶고 지원을 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그 노컬푸드 재단이 우리가 2021년도 4월 24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으면서 예산 투여액이 75억 4천만 원 정도라는 예산이 투여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우리도 8대 때 진짜 걱정 반 뭐 환영 반 했지만 역시 조금 걱정이 네. 앞다르는 그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안타까움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농업 전문인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 노컬푸드 재단이 활성화되기를 우리는 이제 더없이 발전하는 센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서 농민의 그 삶질 향상과 복지와 우리 시민의 그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3,57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이제 부여가 됐는데 대상 직매장 출하농가 및 관내 생산농가 83곳 농가 방문 완료를 해서 노컬 직매장, 임시매장, 납품농가 현장 조사를 독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목적이 뭐냐?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기적인 소비자와 연결되는 결연되는 어떤 시스템은 돼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농가가 한 500농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개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사실 제대로 데이터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아예 전문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직원은 이제 계속 농가들 방문해가지고 농가 데이터 만들고 농업인들하고 방문하면서 예. 저희한테 좀 어떤 농사를 짓고 앞으로 뭘 출하할 건지를 데이터를 지금 83농가를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농가, 300농가까지 좀 데이터를 좀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농가 데이터를 통해서 기획 생산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이제 저희 평택에서 매장에서 필요한 게 파도 필요하고 딸기도 필요하고 여러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 딸기만 다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농가분은 좀 딸기를 생산해 주십시오. 이 농가분은 파를 생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 걸 전량 수매한다면 농업인들도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생산자분들이 생산 교육을 오는데 전에는 뭐 한 20명 오고 그러던 게 지금은 한 번은 100명이 모셨고요. 지금은 3, 40명이 오세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쉽게 매장을 좀 더 늘리고 학교급식까지 늘려가지고 네. 생산한 것들을 좀 전략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공공급식도 얘기했지만 저희 로컬푸드 매장 2층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있죠. 예. 거기다가 거기를 급식을 공급하고 싶어도 저희 로컬푸드 매장보다 가격이 20, 30%가 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농업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20%, 30% 정도 가격 보장을 해주는 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네.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 노력을 하려고 지금 이런 기획 생산을 기획생산 준비하고 기반 있습니다. 조성이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요 공급 수량 조사가 필요하지 과다 생산돼가지고 농산물 뭐 갈아엎거나 또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팔려가지고 또 막 버리는 농산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예. 계획적으로 이렇게 소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저희가 그 품목을 계획으로 어디 지역에는 무슨 특화된 그 생산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네. 나누어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품목이 5개 품목이 선정돼 있어요. 네. 이게 혹시 5개 품목이라는 어떤 품목인지 좀 알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요 예. 회의는 우리 임 팀장님이 갔다 오셨죠? 얘기. 5개 품목은 지금 대파, 감자, 당근, 무, 배추입니다. 대파, 당근, 감자, 당근, 무, 배추. 무, 배추. 또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시킬 예정입니다. 별로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저기 품목은 아니네요. 기존 있는 품목 중에서 5개를 이렇게 선정하셨나 보죠? 5개를 선정한 이유는요. 우리 평택에서 지금 농산물 중에서 생산하기가 어려운 게 당근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양파 같은 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5개 품목이 우리 그 로컬 매장에서 상위 10개 품목 판매 금액 10개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토질에 맞게 우리 그 평택에서 생산되는 토질에 맞는 또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근은 안 맞나요? 당근이 보통 보면 제주도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생산되죠. 예. 평택은 사실 우리 생산 농가가 당근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획 생산을 통해서 당근 그 물량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이렇게 농산물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그 차질이 없도록 생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우리 재단의 그 목표이면서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의 불균형이라든가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농촌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뭐 900만 원을 상정했는데 이 대상이 그 어딜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거 저기 체험 농촌 체험 행사를 하죠? 저희가 이제 1회차는 예. 이제 다문화 가정들 이제 저희 가족센터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저희 의회 옆에 이제 예, 거기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받아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1회를 딸기 체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래? 그리고 이제 2회는 이제 일반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봉산 체리 농장이라 해서 예. 거기 공개 모집을 했더니 거기는 또 한 100명이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한 40명만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농촌 그러면 이거 체험을 하려고. 900만 원 예산 갖고 몇 번을 이게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할 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5,000원씩이 1인당이요.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시민들이 오시는 거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4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농촌 그 체험 마을 통해서 뭐 소득 증대도 올리겠지만 네. 모르는 그 이런 농촌 특별 그 대디 뭐 그랜드 K-팝 뭐 이런 데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랜드 K-팝 같은 데 네. 이런 데 있어서 딸기 체험 이런 거 하는데 저도 다문화 가족을 데리고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네. 15,000원이었었어요. 한 네. 4년 전에. 네. 5,000원인데 뭐 10,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비용에서 회비해서 됐고 5,000원 정도는 어떤 그 바른 먹거리 뭐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15,000원에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확대도 좋고 다문화도 좋지만 탈북이라든가 외국인들 그 단체 모임 뭐 이제 다문화 속에는 다 들어가지만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그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거기를 통해서 또 딸기 농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니까 그 수확한 딸기로 우리가 잼을 만들어 가지고 식빵에다 말라서 발라 가지고 식빵 저기 딸기 식빵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실정을 저는 그 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예. 이게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농협기술센터에도 이런 걸 좀 많이 확대적으로 실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게 들어있어 다행히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활성화되기를 저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화면을 저기 지금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저게 지금 그 농협 그 센터에 그 화면이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음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는 평택 로컬 푸드 이게 딱 저게 떠요. 두 번째 좀 넘겨줘 보세요. 시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는 행복을 이거 타이틀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한 깨끗한 공정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 이렇게 해서 저게 타이틀이 딱 나왔는데 이게 그 평택시에 저런 그 우리 로컬푸드 재단에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평택시 그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지만 우리 재단에서 저거 평택 시민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하면 온라인 그 판매량이 증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거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저 화면을 좀 한번 띄워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저게 보니까 앉으셔요 이제 센터장님. 5월 1일부터 카드 결제가 이제 그동안은 무통장 입금도 됐는데 5월 1일부터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그 카드 결제 물론 이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고 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 이게 그 카드를 사용할 뭐 물론 젊은 세대들은 잘 하겠지만 이제 그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 방식은 꼭 기존 무통장 입금식은 이제 안 하고 카드 결제만 한다고 여기에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저희 경영평가 지적도 나왔는데 예. 감사가 감사가 늦어지고 할 때 이번에도 예. 감사가 늦어졌던 한정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카드 외에는 회계감사를 시에서 지정을 해서 3년을 회계감사를 하시는데 예. 이분이 카드 결제 외에 일출금 통장 이런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산이 안 돼. 도장을 안 찍으니까. 결산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서 그러면 결산이 안 돼 버리면 우리 경영평가도 못 받고 다 틀어지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안 써주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카드 결제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 저희도 사실은 현금도 받고 또 말하자면 온라인 판매할 때는 사실 이제 통장 입금도 받고 다양하게 받아서 세면 좋은데 가장 핵심인 감사 보고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상황이 돼 버려서 결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사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감사 결과나 이런 것도 경영평가에서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예. 감사 보고서가 못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카드만 받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개선 방안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3년째인데 이제 회계감사를 이제 회계사분이 이렇게 간에서 해주시는데 그분하고도 계속 저희가 이제 저기를 해서 우리가 결산을 올해도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빨리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던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들 정규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온라인 판매를 이게 시작을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이게 진짜 정규직 직원들이라든가 젊은 세대의 그 이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혹시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이럴 때 온라인에 능숙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젊은 저기 뒤에 앉은 지난번에 기획 팀장님 뭐 이렇게 계시던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도 우리 알죠? 저기 세종시에 있는 싱싱장터 그 로컬푸드 재단 하루에 뭐 매출이 6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면 뭐 저기 한 달에 막 몇 억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이제 이러는데 그거 못지않은 우리 재단도 인구 이제 60만 이제 100만 특례 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로컬푸드 재단의 미래가 앞으로 희망적으로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로컬푸드 재단이 활성화되고 농민이 삶질 향상이 되고 농민의 복지 향상을 되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로컬푸드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일단 이종환 센터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취임을 축하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산업건설위원장을 또 역임하시고 나름대로 농협 분야에 있어서는 뭐 학식과 경험이 아마 풍부하신 것 같아요. 예, 그쪽이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좀 센터장 역할을 좀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로컬푸드 이 재단의 주력 사업이 뭡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큰 주력 사업은 어쨌든 이제 직매장을 통해서 그렇죠. 농업인들한테 이제 예, 지금 다 판매를 여러 늘려내는 의원님들 거. 얘기하신 게 이제 예.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 직매장 이게 이제 이 공공재 역할도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설립 목적을 보게 되면 이제 농업인의 소득 증대 이 한 가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꼭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고 하면 이제 농업인의 여기서 역할이 농업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공급자일 거예요. 아마 공급자 농업인 전 농업인이 아니라 공급자 농업인이겠죠.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 로컬푸드의 이 매장에 공급하시는 농업인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증대를 일으키려면 아까 저기 강정무 의원님도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매출액이 거기에 비례가 안 되면 절대 소득 증대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급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농가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기획 생산하고 계약 재배를 하지 않으면 대량 저희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아마 공급을 거의 못 할 거예요. 담보가 이제 뭐 좀 어딘가 본인들이 확신이 있어야 개배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내가 일률적으로 계속 유통으로 해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거기에 대한 이 본인들이 소득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로컬푸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할 수 있려면 뭔가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매장이 좀 여러 곳에 매출액이 큰 좋은 위치를 해서 이 매출액이 크든가 아니면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교급식이든 공공급식이든 이런 거를 뭔가 크게 여기서 기획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항상 지금 제가 요 조직 현황을 보니까요 이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얼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인원에서 여기 팀원들 중에서 캐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인원들 다 빼시고 나면 과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뭐를 할 것인가라는 또 의구심이 생겨요, 솔직히. 그러면은 계속 3년, 4년, 뭐 10년 돼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재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종환 전 산업건설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워낙 또 농업 분야 쪽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열성과 뭐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면 이 나은 로컬 푸드 재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10년 됐는데 이대로 상황이었으면은 이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세금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보면 주요 연역을 보면 설립된 게 얼마 안 됐더라고. 20년 12월 4일이면은 법인 설립 허가가 경기도에 20년 12월 4일이고 현재 23년 6월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9대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언제 설립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저도 왜 이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했더니 너무 단기적인 상황에서 좀 이 현 상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좀 이 센터장님께서 잘 열심히 좀 이 직무에 좀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로컬 푸드 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로컬 푸드 재단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